나는 한때 결혼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믿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내 꿈을 접고 그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날 회사 만찬 자리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그들은 나를 무용지물 아내라고 비웃었다. 술 취한 웃음소리 속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는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가 그들의 미소를 영원히 지워버렸다. 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회사 만찬이 열리는 고급 한식당 한옥정은 남편의 팀이 매년 치르는 자랑스러운 행사였다. 남편, 김민주는 이제 부장으로 승진한 엘리트였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10년 전 우리는 대학 시절 연인이었고 나는 디자인 공부를 하며 꿈을 키우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입사 후 그의 야근과 스트레스를 보며 나는 포기했다. 내가 곁에 있어주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어. 그의 말에 나는 프리랜서 일을 접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집안일, 그의 넥타이 챙기기, 심지어 그의 커피 취향까지. 모든 게 그의 성공을 위한 재물이었다. 만찬은 화기애애하게 시작됐다. 민준의 상사, 이재혁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다. 우리 민준 부장 덕에 올해 매출 20% 상승. 그의 비결은? 바로 이 완벽한 아내분이죠. 박수가 터졌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곧 술이 돌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민준의 동료들, 그 중에서도 최수연 차장과 박태민 과장이 주도했다. 수연은 민준의 옛 연인이었고 지금은 그의 오른팔로 불리는 여자였다. 그녀의 눈빛은 항상 날 탐색하듯 날카로웠다. 민준 씨 아내님, 요즘 뭐 하세요? 취미 생활이라도. 수연의 물음에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나는 대답했다. 집에서 요리하고 가끔 책 읽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이 터졌다. 와, 진짜 전업주부 스타일이네요. 민준 씨처럼 바쁜 사람 곁에선 그게 제일인가 봐요. 무용지물. 아니, 유용한 버팀목이죠. 그녀의 말에 태민이 받아쳤다. 하하, 무용지물 아내. 민준 씨, 부럽다. 우리 집사람은 적어도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오는데. 웃음이 터졌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얘야, 그만해. 하지만 그의 손은 차가웠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무용지물. 그 단어가 내 귓가에 메아리 쳤다. 10년 동안 나는 그런 말들을 참아왔다. 민준의 어머니가 너 같은 애가 민준이를 어떻게 도와? 라고 할 때도. 그의 친구들이 민준이 혼자서도 잘할 텐데 왜 결혼했어? 라고 할 때도. 심지어 민준이 피곤할 때 너 없었으면 더 자유로웠을 텐데 라고 중얼거릴 때도. 나는 참았다. 왜? 그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고 믿었으니까. 그의 미소가 내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날 그 만찬에서 모든 게 터졌다. 수연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칼날이었다. 테이블 주위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민준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여보, 그의 속삭임이 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처음으로. 무용지물이라고요. 내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테이블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수연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아, 농담이에요.
너무 예민하게 그녀가 얼버무리려 했지만 나는 계속했다. 아니요. 그 말 정확해요. 10년 동안 저는 정말 무용지물이 됐어요. 민준 씨의 커리어를 위해 제 꿈을 버리고 그의 그림자처럼 살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내 안의 비밀이, 그 오랜 고통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려 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알았다. 내가 그날 그 비밀을 말할 거라는 걸.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반발이 아니었다. 이는 내 인생을 되찾는 선언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지난 10년의 장면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결혼 첫 해, 민준의 첫 프로젝트 성공 파티. 나는 그의 뒤에서 조용히 서서 그의 동료들에게 인사만 했다. 민준 씨 아내시라니 운 좋으시네요. 그 말 속에 숨겨진 가시는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느꼈지만 무시했다. 왜냐하면 민준의 팔에 안겨 그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볼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후로 패턴이 시작됐다. 그의 출장 때마다 홀로 집을 지키며 그의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는 나날들. 민준이가 결혼해서 망쳤어. 너 때문에.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나는 울면서 민준에게 털어놓았지만 그는 전마 성격이야. 참아라고만 했다. 두 번째 해, 나는 다시 디자인 일을 시작하려 했다. 작은 스튜디오에 이력서를 냈지만 민준의 야근이 늘면서 포기했다. 내가 일하면 집안이 엉망될 텐데.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논리적일수록 아팠다. 세 번째 해, 그의 승진. 파티에서 수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민준의 대학 시절 연인으로 이제는 회사에서 그의 파트너였다. 민준 오빠, 나 없이 어떻게 버텼어? 그녀의 장난기 어린 말에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민준은 그녀를 최고의 동료라고 불렀다. 나는 그냥 아내. 네 번째 해, 임신 소동. 나는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유산됐다. 그날 민준은 회사 미팅 중이었다. 병원에서 홀로 울던 나는 퇴원 후 그의 품에 안겨 괜찮아 라는 한마디를 들었다. 그 후로 우리는 아이 얘기를 피했다. 다섯 번째 해, 그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너 같은 게 민준이를 망치고 있어? 직장 그만두고 제대로 살아. 나는 참았다. 여섯 번째 해, 민준의 친구 모임. 그들은 나를 보며 민준이 와이프는 예쁘네. 하지만 뭐 해? 라고 물었다. 민준은 웃으며 집사람이 최고야 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피로했다. 일곱 번째 해, 수연의 승진. 그녀가 민준의 팀장으로 왔다. 집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민준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수연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물었다. 나도 도울 수 있을까? 그는 대답 대신 너는 집에서 쉬어라고 했다. 여덟 번째 해, 내 생일. 그는 늦게 들어와 미안. 회사 일 쉬라고 했다. 선물은 없었다. 아홉 번째 해, 그의 부장 임명. 축하 파티에서 나는 다시 그림자였다. 그리고 올해 열 번째 해, 그 만찬. 무용지물. 이 모든 게 내 안에서 쌓여 이제 폭발 직전이었다. 테이블 주위의 시선이 무거웠다. 재혁 대표가 헛기침을 했다. 자, 이 분위기 풀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무용지물이 된 건 제 탓이 아니니까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강했다. 민준의 손이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민준 씨, 당신도 들어야 해요. 당신이 만든 이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했다. 10년 전 나는 디자이너가 되려 했어요. 서울대 미대 출신, 수상 경력도 있었죠. 하지만 민준 씨의 커리어를 위해 포기했어요. 당신의 성공을 위해. 그런데 그 성공은 언제나 나 없이 왔어요. 수연 씨처럼, 태민 씨처럼. 나는 그냥 자네일 뿐.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무슨 그녀가 끼어들려 했지만 나는 제지했다. 기다려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내 안의 분노가, 슬픔이 섞여 나왔다. 논리적이었다. 가시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비밀을 꺼냈다. 가장 깊은 상처를. 작년 민준 씨가 해외 출장 갔을 때 나는 다시 디자인을 시작했어요. 몰래요. 프리랜서로 작은 프로젝트를 받았죠. 그 결과 서울 디자인 어워드 후보에 올랐어요. 하지만 민준 씨, 당신은 몰랐죠? 왜냐하면 당신은 무용지물 아내가 당신의 성공을 방해할까 봐 두려웠으니까. 테이블이 숨을 죽였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뭐? 그게. 왜 말 안 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말할 수 있었을까? 당신의 동료들이 나를 보며 집사람은 뭐해? 라고 할 때? 당신 어머니가 민준이 망칠 거야 라고 할 때? 재혁 대표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민준의 멘토였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준 씨, 사실이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대표님. 여보가. 왜 이제야? 하지만 그의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나는 계속했다. 그리고 수연 씨, 당신이 민준 씨의 최고 동료라고 불리는 이유, 알아요? 당신의 그 야망, 민준 씨를 이용한 거죠. 작년 프로젝트, 당신이 민준 씨 아이디어를 훔쳐 제출한 걸 나는 봤어요. 민준 씨 노트북에 남은 흔적. 수연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건 터무니없어. 증거 있어.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스크린샷. 민준의 이메일 로그. 여기 있어요. 민준 씨, 당신도 확인해 보세요. 태민이 끼어들었다. 얘야, 이건 너무 갔어. 회사 만찬에서 이런 짓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왜냐하면 그도 알았으니까. 수연의 승진 비결을.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태민 씨, 당신도 웃었죠. 우리 집사람은 돈 벌어오는 데라고. 하지만 당신 집사람, 작년 이혼했죠? 왜? 당신이 바람 피워서. 회사 사람들 다 알아요. 태민의 입이 벌어졌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테이블. 이제는 충격의 정적이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집에 가자.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 끝내야 해요. 내 안의 감정이, 오랜 세월 쌓인 눈물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이었다. 나는 무용지물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무관심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민준 씨, 당신의 성공은 내 희생 위에 세워졌지만 이제 그 빌딩은 무너질 거예요. 재혁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이 자리에서 그만. 내일 회사에서.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렸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다. 이 스캔들이 회사에 미칠 파장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따랐다.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나를 무용지물로 만든 모든 분들께.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예요. 문을 나서며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저 여자 미쳤어. 민준 부장 끝났네. 나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 이게 시작이었다. 복수가 아니라 해방. 집으로 가는 택시 안, 창밖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서울의 네온사인들이 흐려 보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받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나를 맞았다. 10년의 흔적. 그의 넥타이, 커피 머신, 우리의 결혼 사진. 나는 사진을 집어 들었다. 그 안에 미소 짓는 우리. 이제 그 미소는 거짓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돌아왔다. 얼굴은 밤새 짓뭉개진 듯 했다. 여보, 어제 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는 무릎 꿇고 앉아 내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섰다. 미안. 그게 다야.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수연이 일, 조사할게. 회사에 말할게.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나는 웃었다. 늦었어. 이미 메일 보냈어. 디자인 어워드 후보 소식, 회사 전체에. 그리고 수연 씨 프로젝트 도용 증거, 재혁 대표님께. 그의 눈이 커졌다. 뭐? 왜 그런 짓을? 나는 대답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이 내 인생을 갉아먹었으니까. 이제 당신 차례야. 그날 오후 회사에서 소란이 일었다. 수연은 사직서 냈고 태민은 징계위원회에 불려갔다. 민주는 부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재혁 대표의 전화가 왔다. 김 부장 아내 씨, 이게 무슨... 회사 이미지가.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미지. 제 인생 이미지가 10년간 망가졌는데요. 통화를 끊고 나는 내 노트북을 열었다. 포기했던 디자인 포트폴리오, 이제 다시 시작할 때였다. 며칠 후 민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평소의 날카로운 눈빛이 아닌 떨리는 손. 민준이가. 왜 그래? 너 때문에. 나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어머니, 민준 오빠가 왜 그래? 제가 왜 그래요? 그녀는 울었다. 처음으로. 내가 잘못 가르쳤어. 민준이를 너무 밀어붙여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늦지 않아요. 민준 씨가 스스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했다. 민준은 매일 밤 소파에서 잠들었다. 용서해줄래? 다시 시작하자. 그의 속삭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용서는 쉽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한 달 후 나는 스튜디오에 입사했다. 작은 디자인 회사, 하지만 내 꿈의 시작. 출근 첫날 민준이 문 앞에서 서 있었다. 축하해. 내가 잘 될 거야.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우리의 결혼은 끝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3달 후 나는 첫 프로젝트를 마쳤다. 클라이언트의 칭찬, 동료들의 박수. 그 느낌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민주는 여전히 회사에서 재기하려 애썼다. 수연의 빈자리를 메우며 과로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뉴스에서 그의 이름을 본 적 없었다. 대신 내 이름이 작은 디자인 잡지에 실렸다. 신인 디자이너, 전업주부에서 컴백. 그 기사에 민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잘했어. 민준이도 이제 깨달았어. 하지만 깨달음은 늦었다. 민준과 나는 점점 멀어졌다. 대화는 일상적이었고 밤은 각자의 침대였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리혼하자. 내가 자유로워지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놀라 물었다. 왜? 후회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걸 더 못 봐. 내가 무용지물이 됐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아렸다. 아이러니였다. 이제 그를 동정하게 됐다. 리혼 서류에 사인하는 날, 비가 내렸다. 서울의 잿빛 하늘 아래 우리는 법원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고마워, 민준 씨, 당신 덕에. 아니, 당신 때문에 배웠어. 그는 미소 지었다. 나도. 내가 없었으면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떠났다. 나는 우산을 접고 비를 맞았다. 자유의 맛, 짭짤했다.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엔 큰 클라이언트, 국제 브랜드. 내 디자인은 채택됐다. 출시 파티에서 우연히 민준을 봤다. 그는 프리랜서 컨설턴트가 됐다. 여전히 멋진 남자였다. 축하해. 그의 말,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친구처럼. 하지만 그 안에 미련이 스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내 인생, 이제 내 것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만찬의 웃음소리가 꿈에 나왔다. 무용지물. 그 단어가 아직 상처였다. 복수는 이겼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일기를 썼다. 나는 무용지물이 아니야? 나는 나야?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다. 스튜디오에서 동료들과의 갈등, 클라이언트의 까다로운 요구. 하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이었다. 과거의 나처럼 참지 않았다. 의견을 냈고 싸웠다. 한 번은 상사와 충돌했다. 이 디자인, 너무 과감해. 그의 말에 나는 대답했다. 과감해야 돋보이죠. 안전한 건 잊히기 마련이에요. 그는 웃었다. 그래, 내 스타일이야.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게 진짜 나였다. 민준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작은 스타트업에 합류했다. 성공적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전화해 민준이가 잘 돼, 너 덕분이야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우리 둘 다 덕분이죠. 그녀와의 관계도 변했다. 이제는 친구처럼 가끔 차를 마셨다. 내가 미안해. 민준이를 너무. 그녀의 고백. 나는 용서했다. 진심으로. 수연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디자인 박람회에서. 그녀는 프리랜서가 됐다. 얼굴은 수척했다. 오랜만이야. 그녀의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어때?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그날 나는 끊었다. 지났어. 하지만 조심해. 야망은 좋지만 남을 밟지 마. 그녀는 울었다. 너처럼 강해지고 싶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강함은 복수가 아니야.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태미는 소문에 들리길 이혼 후 후회하며 변했다. 그의 전 부인이 새 남자를 만난 사진을 봤다. 그는 홀로 남았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안타까웠다. 복수의 대가, 때론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민준과 다시 만난 건 1년 후 그의 생일 파티. 그는 나를 초대했다. 친구로 테이블에 앉아 옛 동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그들은 나를 존중했다. 디자이너 김씨, 멋진데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민준이 속삭였다. 내가 빛나 그의 눈빛에 옛사랑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우리는 과거였다. 파티 후 우리는 한강 다리 아래 산책했다. 바람이 시원했다. 민준 씨, 행복해, 내 물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우, 내 덕에 깨달았어. 성공은 혼자서 안 돼, 파트너가 필요해.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이제 내 파트너는 나 자신이. 우리는 포옹했다. 작별의 포옹. 그 후로 우리는 가끔 연락했다. 지인처럼. 내 커리어는 날아올랐다. 두 번째 어워드 수상. 인터뷰에서 물었다. 전업주부 시절 후회해요. 나는 대답했다. 후회. 아니, 그게 날 만들었어요. 고통이 강함을 준 거죠. 그 인터뷰는 바이럴 됐다. 여성 잡지에서 연재 제의가 왔다. 주부에서 디자이너로 나는 썼다. 내 이야기. 그 만찬, 그 비웃음, 그 해방. 하지만 밤에 홀로 있으면 외로움이 찾아왔다. 결혼의 빈자리. 데이트 앱을 깔아봤지만 지웠다. 아직 준비 안 됐다. 대신 친구들을 만났다. 대학 시절 동기들. 너 변했어. 강해졌어. 그들의 말, 우리는 웃고 울었다. 옛 꿈을 공유했다. 민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암 진단. 나는 병원에 갔다. 왜 왔어? 그녀의 물음. 가족이니까. 우리는 손을 잡고 울었다. 민준이 도착했다. 세 사람의 침묵. 그날 우리는 용서했다. 모두. 그녀는 회복됐다. 너희 둘이 다시. 그녀의 속삭임. 하지만 우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 좋아요. 2년 후 나는 스튜디오를 차렸다. 리턴 디자인. 상담소처럼 전업주부 출신 디자이너들을 모았다. 꿈을 되찾아요. 첫 멤버 수연이었다. 도와줄래? 그녀의 말 나는 받아들였다. 과거의 적이 동지가 됐다. 민주는 결혼했다. 젊은 디자이너와. 소식을 듣고 축하 메일을 보냈다. 행복해. 이 그의 답. 너도. 스튜디오가 성장했다. 클라이언트는 줄을 섰다. 나는 강연을 했다. 여성의 희생, 그리고 반격 청중의 눈물이 흘렀다.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강연 후 홀로 호텔방 거울 속 나를 봤다. 피곤한 눈. 이게 끝이야. 중얼거렸다. 민준의 결혼식 초대장이 왔다. 갔다. 그의 신부, 밝고 야심찬 여자. 선배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영감돼요. 그녀의 말. 나는 웃었다. 민준의 눈빛. 행복했다. 댄스 플로어에서 우리는 춤췄다. 옛 연인처럼. 하지만 끝나고 그는 말했다. 고마워. 내가 날 자유롭게 했어. 나는 대답했다. 우리 서로. 수연의 성공. 그녀의 첫 전시회. 나는 갔다. 너 덕분이야. 그녀의 포옹. 우리는 와인 잔을 들었다. 과거는 지나갔어. 그날
우리는 친구가 됐다. 태미는 연락 왔다. 미안해. 변했어. 그는 상담받으며 재기 중이었다. 나는 응원했다. 늦지 않았어. 내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준이랑 헤어진 거 후회 안 해? 그녀의 물음. 나는 창밖을 봤다. 후회. 그게 날 여기로 데려왔으니까 우리는 요리했다. 옛날처럼. 가족의 따뜻함. 3년 후 나는 책을 썼다. 무용지물의 반격. 베스트셀러. 서점 사인회에서 팬들이 줄 섰다. 당신 이야기 제 거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이 왔다. 책 한 권 사서. 자랑스러워 그의 서명. 밤 산책. 한강변. 바람 소리.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여정은 계속된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 속에 작은 갈망. 진짜 사랑. 책 출간 후 삶이 바빠졌다. TV 인터뷰, 라디오, 팟캐스트. 당신의 만찬 이야기 충격적이었어요. 진행자의 말, 나는 웃었다. 충격. 그게 현실이었죠. 하지만 이제 교훈이에요. 청중의 박수. 그 안에서 나는 치유되는 걸 느꼈다. 민준의 신부가 임신했다. 소식 듣고 축하했다. 그는 아버지가 됐다. 아들 생겼어. 내 이름 지을까? 장난기 어린 말에 나는 웃었다. 아니, 새 시작이니까 그의 가족 사진을 봤다. 행복해 보였다. 나도 기뻤다. 과거가 축복으로 변했다. 스튜디오 멤버들이 늘었다. 한 명은 이혼 후 디자인 시작. 선생님 덕분에 그녀의 말 우리는 워크숍했다. 상처를 디자인으로 눈물과 웃음 섞인 밤. 태민이 스튜디오에 왔다. 도와줄 수 있어. 그는 변했다. 상담사 됐다. 남자들도 고통받아요. 그의 말 나는 받아들였다. 포용의 힘. 수연과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 보며 얘기했다. 그날 내가 질투했어. 민준 오빠와 내 행복, 그녀의 고백. 나는 안았다. 이제 우리 행복이야. 어머니의 생일, 가족 모임. 민준도 불렀다. 어색하지만 따뜻했다. 형제처럼 어머니의 말, 우리는 웃었다. 4년 후 나는 사랑에 빠졌다. 동료 디자이너 박준호. 조용하고 이해심 많다. 내 이야기 책으로 봤어. 강해 이 그의 말, 우리는 데이트했다. 천천히. 그는 물었다. 과거, 아프지 않아? 나는 대답했다. 아팠어. 하지만 그게 날 만들었어. 결혼했다. 작은 예식. 민준이 축하했다. 최고의 선택이야. 그의 미소. 이제 우리는 진짜 친구. 스튜디오가 브랜드 됐다. 국제 어워드. 무대 위. 나는 말했다. 희생은 끝나요. 시작이에요. 박수. 눈물. 5년이 흘렀다. 내 딸, 지은이가 태어났다. 준호와의 삶, 평화롭다. 아침에 지은이를 안고 창밖 서울을 본다. 번화하지만 이제 내 도시. 민준의 아들, 민준이가 됐다. 장난기 어린 이름. 그는 좋은 아버지. 가끔 지은이와 놀아준다. 삼촌시라고. 가족 모임. 웃음소리 가득. 수연은 결혼했다.
태미는 책 썼다. 남자의 후회. 우리는 서로 응원. 책 두 번째 판 반격 후 평화. 서문에 썼다. 복수는 자유를 주지만 사랑이 치유해. 지은이가 물었다. 엄마, 무용지물 뭐야? 나는 웃었다. 엄마가 옛날에 그랬대. 하지만 이제 엄마는 영웅이야. 밤, 준호 품에 안겨. 행복해, 그의 물음. 응, 완벽해. 하지만 가끔 그 만찬 꿈을 꾼다. 웃음소리. 이제 웃으며 깨운다. 지났어. 인생은 계속된다. 상처는 흉터로, 강함으로. 나는 살아. 진짜로.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무용지물 언제 반격할 건가?